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저녁인데요. 자, 오늘은 주요 경제 지표는 없지만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발언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저희 신세계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해외 선물 전략 숨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고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활용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이 또한 저희가 또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친해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송준식 해설입니다. 2월, 한 1월 말부터 시장 변동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좀 호흡이 점점 빨라지시는 것 같아요. 진입과 청산에 대한 호흡도 빨라지시고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조금 매매를 하는 그런 입장들이 요새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빠른 호흡이든 그 중장기적인 이런 뷰든 한번 좀 오늘도 시장 한번 차분하게 또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월 말 이제 또 3월로 들어가면서 이런 투자자분들의 이런 속도도 좀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맞춤 전략 오늘 신세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앞서서 제가 또 오프닝에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경영 PD 통해서 많은 의견들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영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미국 통화정책 포럼이 뉴욕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연준의 많은 멤버들이 참석을 해서 또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 이벤트와 함께 또 다음 주에는 유럽의 이탈리아 총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 열심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경영 PD 함께 하겠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선물 시장 빠르게 좀 변화하는 시점인데, 자, 오늘장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릴 오늘의 마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해외 선물계 다크호스입니다. 해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해도 되나요?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연휴 전에 한 차례 뵀었는데 유로가 최근에 이제 FOMC 회의록 공개 22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가 이어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일단은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쭉 이어지는데 연준 의원들 성향도 제가 좀 파악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인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연휴 전에 좀 뵙고 이제서야 좀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신 만큼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똑똑한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모든 출연진분들과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시각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68달러, 어제장에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길게 좀 양봉으로 뽑아냈고요. 어제장의 고가를 먼저 확인하시면 63.09달러까지 2.85달러 상승한 상황입니다. 종가는 2.14% 상승세로 62.65달러 선 거래가 된 상황이고요. 자, 현재 구간도 62.67달러 선에서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먼저 저희가 또 가격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오늘 연속 좀 상승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710선 지지가 되면서 2718.50포인트로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어제장이어서 오늘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6,819.75포인트로 0.3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자, 어제장과 오늘장 지금 3일 연속 같은 가격대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현재 흐름은 1.23140달러로 0.28% 약보합권입니다. 1.24달러를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가격대에서 1.23달러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FX도 살펴보셨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장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구간 1330달러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24% 빠진 가격대지만 1330.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어제장의 원유 재고 발표가 오늘 새벽 1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 신세계 시간 안에서 다뤄드리지 못했는데요. 일단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한 부분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62달러 회복을 하고 62달러에 대한 중반대 가격대까지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에 어떤 외신 쪽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김경윤 PD 통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장 소식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를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0.66%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모펀드 조사기관인 프레퀸 쪽에서 투자자들 절반이 주가가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뷰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라고 하는 브리지워터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의 예측입니다. 미국이 2020년 이전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70%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금리 상승 최대 수혜주는 역시나 금융주다라는 전망과 함께 6개월간 17%가량 지금 상승을 해왔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은행인 ABN 암로 쪽에서는 ECB가 6월까지는 선제 안내를 크게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뷰를 내놨다고 하고요. ING 쪽에서는 달러가 며칠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달러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RBC 쪽에서도 전망을 내놨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를 1.19달러 목표로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로의 하락세에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죠. EIA의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161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헤지펀드 쪽에서는 2020년 전에 증시에 대해서 좀 비관론적으로 보는 확률이 70% 정도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의 원유 재고 발표가 오늘 새벽 1시에 있었죠. EI 쪽에서의 미국 주간 원유 재고는 161만 배럴이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재고가 좀 감소를 하니 가격적으로는 정석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성 잡아간 상황이라는 점 현재 구간의 뉴스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세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에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수의 모습입니다. 자, S&P와 나스닥 같은 자리에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 S&P 500은 2,718.75포인트로 0.19% 상승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달러 주춤하면서 유로 FX는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유효한 전략도 두 번째 이슈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EIA 쪽에서의 원유 재고 예상 밖 감소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장에 길게 양봉을 뽑아냈고요. 현재 구간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분이 이어지면서 62.78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서의 움직임인데요. 현재 구간 1331.8달러선 거래되고 있는 골드도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크루드오일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가격적으로 좀 변화된 상황이고요. 이전에 지수에 대한 부분과 유로 FX,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변동성보다는 좀 축소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죠. S&P 500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의 본장은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선물 쪽에서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간 상황이었고요. S&P와 나스닥 모두 어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본장에서는 나스닥이 소폭의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먼저 S&P 500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입니다. 첫 번째 이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아니, 왜 다른 분들이 안 보이셔서 제가 한참을 쳐다봤기 때문에 저 혼자 업이고 모든 분들이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포지션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분석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S&P에 대해서는 전 마스터님 의견부터 그러면 관망 모두 통일해 주셨으니까. 저부터인가요? 네네. 좀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준비할 시간 드릴까요? 아니요. 네네. 바로 하죠. 그럼요. 자, S&P랑 나스닥이랑은 지금 같이 봐야겠죠? 상황 자체가 같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같이 보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지금 살짝 이제 랠리 구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로 이어질지, 여기서는 조금 이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이제 진폭이 한 차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매수를 보게 된다면은 한 차례 이제 기술적으로만 좀 설명드리면은 큰 진폭 뒤에 그다음부터 매수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며칠간 계속 이제 매도 이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 기술적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황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고, 요새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저는 이제 미국 지수 관련해 갖고는 매매를 좀 안 하시기를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네. 매수도 아닌 매도도 아닌 상황이 기술적 지표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폭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적절한 시황이 떨어졌을 때 그때 매매하는 게 좀 더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오늘은 관망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해영 마스터님도 역시 지수에 대해서는 좀 매매를 현재 관망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또렷한 가격대라든지 흐름이 나오시 다시 한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S&P 500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김경영 PD 뉴스 정리하고 좀 구체적으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장에서는 지금 지수 선물이 좀 상승 출발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한 어떤 경기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대신에 연준 오피셜들의 코멘트들이 매우 많이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욕에서 이제 미국 통화정책 포럼이 열릴 예정인데, 여기
여기에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에스터 조지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등 이 4명의 연준 멤버들이 경기 정책에 대해 좀 발언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또 다른 장소에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총 5명의 연은 멤버가 좀 경기 전망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주시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밖에 지금 현재 좀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기 규제를 둘러싼 혼란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기를 둘러싼 혼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 부분을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First National Bank of Omaha라고 하는 매우 큰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서 이 NRA라고 하는 전미 총기 협회죠. 이쪽에서 이제 스폰서들을 받는 신용카드를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론이 너무 악화됨에 따라서 이 부분 좀 중단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락 쪽에서도 총기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총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측면이고요. 또한 교사들의 이 은퇴연금 펀드가 총기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번 참사가 있었던 플로리다주에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좀 좌절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쪽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향후에도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쉽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이제 시장 향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시장의 어떤 반응이 이전의 저점 매수보다는 이제는 좀 상승시 매도로 변할 수 있다라는 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CNBC 쪽에서의 이제 트레이더와의 인터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반응을 볼 때 증시가 이전에 정말 랠리를 계속해서 거듭하던 이때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죠. 연준이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다소 흔들렸었습니다. 근데 지난 2거래 동안 미증시는 큰 조정 없이 좀 흘러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봅니다. 2월 9일자였죠. 저점을 기록했을 때 시장에 그 당시에 좀 큰 과매도가 나왔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라갈 구간이 더 남아있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볼 때 최근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영원히 정말 수직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좀 상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매수를 한 다음에 계속 그냥 올라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좀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전에 이 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던 부분보다는 지금은 좀 상승이 더뎌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증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발언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기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라고 믿음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시장에 좀 있지만 이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언젠가는 힘을 잃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다시금 집중하게 될 것인데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돌아오기까지는 다소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걸로 인해서 이번 달 시장에 좀 매도세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 베테랑 트레이더는 어제 또 CNBC와의 인터뷰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에 도달한다면 이로 인해서 모든 악재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요일장에서 굉장히 10년물 국채 수익률 2.95%까지 좀 치솟았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다시 2.91%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좀 경계하는 움직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트레이더는 국채금리가 3%를 넘으면 이로 인해서 증시 상승세가 잠시 멈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에는 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국채 금리가 3%
10% 초과 시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같은 의견 들어주신 송주식 해설위원님 왜 관망일까요? 일단 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앞서서 김경윤 PD께서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줬는데, 뭐 과매수권, 그러니까 과매도권을 이제 지나서 이제 매수가 편한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 더 오르면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2,500선까지 내려왔어요. S&P 기준 같은 네. 경우는. 그런데 지금 거의 뭐 한 2,750선까지 회복을 거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수준이고요. 차트상으로는. 네. 그렇게 되면 10% 상승을 추가로 한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연준의 그런 4번 뭐 혹은 5번의 그런 긴축에서 약간 입장 변화, 다음 주에 파웰 의장의 그 청문회가 있죠. 통화정책 보고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은 물론 그게 굉장한 상승 모멘텀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그 굉장히 지금 좀 자리가 시기인 만큼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10% 정도 올라온 지금 지수를 다시 건드려서 눌리면 매수로 혹은 지금 뭐 그래도 한 2,800선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리고 저는 채권은 김 PD가 얘기했던 부분과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런, 해외 그런 지금 외신과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이제 금리에는 시장은 많이 둔감해졌다. 예, 3% 갈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합니다. 가더라도 그렇게 2월 뭔가 첫째 주 같은 그런 발작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3% 이상을 저는 금리가 초과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대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해외 수요가 또 몰릴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게 뭔가 시장의 그런 발작 요인으로는 더 이상 3월부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관망이고요. 골드나 아니면 엔화나 유로와 같은 통화 쪽이나 아니면 채권 쪽 아니면 좀 에너지 쪽으로 조금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S&P 500 지수 이전의 하락폭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만회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 큰 그림 안에서 현재 가격대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매수적과 매도적인 관점에서 어느 쪽으로 좀 손을 들어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앞으로의 흐름과 이런 계획에 맞춰서 좀 함께 좀 연동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려면은 이전에 있었던 재료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 또는 이번에 다음에 있을 청문회에 대해서 좀 강한 발언이 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이번이 자리인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는 좀 가능성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외신 쪽에 이 3%까지 상승률이 국채가 올라간다면은 이때는 또 송주식 해설위원님은 그때는 또 새로운 국면에서 새롭게 좀 매수세에 대한 유입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까지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와 연관돼서 여전히 국채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일단 국채가 같이 좀 지수와 연관이 돼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저희가 방금 전에 또 문자 내용 바로 좀 함께 점검을 해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끝자리 5466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침 또 미국채에 대해서 질문 주셔서 함께 이 안에서 좀 해결을 해볼게요. 미국채 30년물과 금리 동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국채 30년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현재 가격대 살펴드리고 이후에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에게 또 국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30년물 현재 흐름 먼저 볼까요? 자, 일단 143-2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0년 국채는요, 120-2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22% 올라왔고, 30년 국채도 오늘장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스터님, 30년물과 금리 동향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잘 들으시길 바래요. 자, 국채라는 것 자체는 안전자산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고 제가 누누이 언급을 드렸는데, 긴축이 발생하고 이제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긴축 바람이 불면서 안전자산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벗어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같았으면 골드랑 방향성이 같아요. 굉장히 2017년 한 해 동안 굉장히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국채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동일했으나 긴축 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만큼 미 국채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매도 포지션만 저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통 같았으면은 12월 기반으로 미국 금리 인상 자체가 실행이 됐음으로 해갖고 달러 자체는 떨어지고 골드 자체는 올라간 경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면은 미 국채 자체도 원래 12월 13일 미국 FOMC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성질 자체가 지금 변한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 동향 자체가 긴축 방향이 이루어질 예정이 있으니까 이제 매도 포지션에 굉장히 집중적인 포커스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상황 자체가. 네. 그러면은 안전자산이 골드 자체랑 비교를 해보시면 딱 눈에 띄어요. 근데 미 국채 자체를 금리랑 연관해서 하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원래 17년 한 해 동안은 미 금리랑 같이 동향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지었었는데, 죄송합니다. 허리 좀 피고 할게요. 원래 같았으면은 금리랑 같이 연관해갖고 달러 인덱스에 맞물려서 미국 국채 자체를 많이 봤었는데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근데 12월 기반으로 성향이 변했다는 거를 제가 누누이 언급드리고 싶고 달러 인덱스라든가 금리를 기반으로 미국 국채를 보면 지금 굉장히 매매가 힘들 거란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계속해갖고 이제 외신 뉴스에는 뭐 금리랑 같이 연동을 짓지만은 차트가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변질되고 원래 같았으면 12월 기반으로 국채가 상승했으면은 달러 자체랑 기반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성질인데 지금 자체가 볼 수 없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긴축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당연시하게 설명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미국 국채 자체를 매수 포지션으로 더 보기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기준 추세대 자체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10년물 국채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추세대, 일본 추세대 닿을 때 그때부터 매도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많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조정바람이 한번 불어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국채 자체를 금리랑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은 굉장히 힘든 매매를 보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차라리 골드라든가 유로 자체를 좀 파급적으로 봐야 되지 금리를 10년물 채권은 12월 기반으로 금리랑 연동해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부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1월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매도 포지션으로 간 거 자체가 이제 국채 자체가 미국 금리랑 연관지어서는 굉장히 힘든 그림을 앞으로도 그려질 힘든 그림을 보여질 전망이라는 걸 굉장히 단조롭게 설명을 드리는 하나의 예시인 거예요. 그럼 3월에 금리 인상 자체도 어쨌든 간에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당에 지금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데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하나의 단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네. 12월 기반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 자체를 금리랑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0년물과 금리 동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같이 연관돼서 보지 않으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해설위원님은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해양 마스터님. 예, 마스터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네.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이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이런 FOMC 채권 금리 결정 이슈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는 의미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10년보다 30년물, 그러니까 베어 플래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기물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오르고 장기물도 오르는데 단기물이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당장 올해 금리 인상 4회, 5회 할 것인데
30년이라면 그 더 장기적인 관점의 그쵸. 그런 인상 뷰가 반영이 되겠죠. 뭐 앞으로 한 3년, 5년 후에는 잘 모르겠어.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금리 인상을 타이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오르는 거고 장기 금리가 약간 덜 오르는 그런 지금 포지션이고 네. 베어 플랫하다. 그러니까 좀 금리가 단기와 장기 금리 모두 좀 평탄하게 좀 지금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지금 좀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30년물을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단기물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장기물 역시도 이런 뭐 조금 타이트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 뭐 10년물에 비해서 30년물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30년물을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뭐 10년보다는 30년이 더 요새는 유리합니다 라고 추천은 드리는데 네. 지금 금리 수준이 10년물 기준으로는 2.88, 오늘 네. 30년물 기준으로는 3.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월 월 말이고 월말 수요가 또 있죠. 그렇죠. 그리고 3월 초로 나오면서 3월 저는 FOMC 지나고 나면은 되려 그 인상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긴축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한 텀 쉬어갈 겁니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FOMC 지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매수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은 10년 기준으로 그래도 접근을 하셔야 돼요. 30년물 거래를 하시더라도 한 2.7 수준까지 뭔가 이렇게 가격 금리가 내려가고 10년물 채권이 좀 상승을 한다라면은 좀 생각보다 저희가 접근하는 게 원래는 뭐 0.2% 정도를 보면서 이렇게 좀 큰 진폭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채권 같은 경우는 유리한데 비교적 좀 짧은 호흡으로 한 2.7 후반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 한 0.1 정도 빠지면은 뭐 그리고 가격이 상승한다면 청산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30년물과 3월 네. FOMC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시자.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이후 FMC 이후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네, 있으실까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네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위에는 10년물 채권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보통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네. 자, 위에랑 밑에랑 지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10년물 채권하고 이제 골드, 안전자산의 성향이죠.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띄었었어요. 지금 그림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12월 13일 FOMC 회의를 기반으로 이게 엇갈리기 시작해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어요. 이거 하나 그림 자체가 지금 금리 인상이랑 같이 연동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부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떨어지고 이제 안전자산이라든가 유로 자체가 매수세를 타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는데 지금 골드도 그러면은 12월 13일에 FOMC가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상승 추세를 머금고 들어갔었는데 오히려 10년물 채권 자체랑 30년물 채권 자체는 떨어졌어요. 네. 17년도 한 해 동안 같이 이어져왔던 패턴 자체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랑 같이 연동이랑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을.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 한 해 동안 금리가 인상했던 시기에 안전자산의 성향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어 왔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총 4번 있었죠. 2017년도, 16년도 12월부터 총 4차례 있었고 이제 3월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3월에도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10년물 채권 자체를 거기서부터 반등이 온다고 기대하는 거는 12월 이후부터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랑 연동해서 보지 말라는 거고 지금 이 매도 방향으로 틀고 있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긴축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는 거고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미국 채권 자체가 인기가 없어지는 거는 BOJ라든가 영란은행에서 긴축을 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모두가 100억씩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살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지금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자리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지금 자체적으로 굉장히 무리라고 판단을 해요. 어쩌면은 3월에 FOMC 회의가 열리고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고 있다.
이런 상황만 좀 더 염두하고 있지 매수적으로 자 언제 매수로 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매수적 관점을 보는 거는 일봉상 기준 추세대가 뚫렸을 때부터 봐야 돼요. 그 자리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 번 더 보고. 네. 예, 지금 골드랑 10년물 채권 자체를 잘 비교해서 보세요. 같은 성질의 이제 지수기 때문에 같은 17년도 한 해 동안 이어져 왔던 거 패턴 자체가 깨졌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금리랑 관련해 갖고 연동 지으면 굉장히 힘들 거다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OJ라든가 영란은행에서 긴축으로 어떤 식으로 시도하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되는 성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10년물 국채 자체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짚어드릴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결지어서 국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좀 마침 질문 주신 분에 한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31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금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의 상승분보다는 좀 반납한 상황인데요. 2717.50포인트로 0.15%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S&P가 초반에 저희가 오프닝 때 비교해서는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초반보다는 밀린 상황입니다. 6,800포인트는 지켜가고는 있지만 6,807포인트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0.18%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도 역시 초반의 가격대만큼이나 뭐 같은 흐름인데 1.23115달러로 0.30%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뭐 이전과 같은 흐름이죠. 1330달러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0.6달러로 이 전과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62.68달러로 오늘은 62달러 중후반대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죠. 현재 62.70달러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보였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보다는 상승분이 많이 밀린 상황이고요. 하지만 본장에서는 뉴욕 증시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유로FX 넘어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실까요? 자, 두 번째 이슈 유로FX입니다. 자, 앞서서 가격대도 살펴보셨듯이 최근 3거래일 연속 같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나 같은 가격대죠. 1.2312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FX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입니다. 네. 유로F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송준식 해설위원님 업이시고요. 저와 김경현 PD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은 유로FX 역시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부터요? 또? 하실래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지금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다는 것은 뭐 시장에 가장 좀 좋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이제 유로에 관해서 네.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기운을 모으신 거죠? 네, 기운을 모았습니다. 네네. 네, FOMC 네. 전전일 회의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금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뿜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한 게 올 한 해 이제 매파적 성향 자체를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FOMC 회의 자체는 계속 자신감이 있었어요. 17년도 한 해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차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내뿜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날이었죠. 전일 ECB 회의록 공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해버려서 제가 이제 관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차트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로는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 차트니까. 그 전일 FOMC가 열리면서 이제
3월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뿜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3월에 금리 인상은 굉장히 기정화된 사실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진행될 거라는 거를 지금 모든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관계자들은 모든 포지션을 다, 자, 3월 이후에 과연 몇 차례나 금리가 인상이 가능할까? 얘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감을 내뿜을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김없이 자신감을 강하게 내뿜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어제 ECB 정책회의 결과를 오늘 확인을 했는데 네. 이것만 없었으면 제가 솔직하게 유로를 좀 매도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어제 걸리는 게 있나요? ECB 정책 그 내용에서 지금 테이퍼링 종료에 대한 추가 연장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로가 굉장히 뭐 매수적으로 종료에 대해서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FOMC 회의가 있는 거에 어떻게 되면 반대 성향의 그 ECB 회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시황 자체가 하나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시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랠리를 펼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기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은 FOMC 3월 금리 인상 전까지 2월은 굉장히 매매가 힘들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FOMC 자체는 자신감 있게 내뿜는데 인플레이션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 같고 ECB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종료를 언급할까 말까 계속 하면서 간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 매매가 굉장히 어렵고, 차라리 매매를 여러분들 유로를 매매하려면 3월에 하세요. 3월 중순 이후래. 그때 진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해서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지금 좀 더 길게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이제 2월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일단은 1.8%로 떴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1.8% 떴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결로 뜨고 나서, 지난달이랑 동결로 뜨고 나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도 포지션을 쭉 내려왔다는 거는 지금 모든 달러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비관적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거를 하나를 보여주는 단서인. 그렇기 때문에 2월 자체가 굉장히 매매가 힘들고, 이제 연결 차트로 보시면은 모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유로가 날아갔어요. 그럼 3월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동결 자체만 떠도 3월에 유로가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 관련해갖고 매매의 수익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3월 중순부터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월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저번 이제 1월 말부터 굉장히 언급을 많이 드렸던 거는 2월 한 달 매매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정 자리에 오면은 그 자리부터 매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매수 보고 매도 보고 매수 보고 매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엇갈린다는 소리죠. 근데 3월 중순부터는 단일적인 이제 시황이 나와요.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로 매수적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한 시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12월 FOMC 금리 인상할 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중점적으로 매수 위주로 조금 보시면은 중순 이후입니다. 인플레이션 이후부터 그때부터 좀 보시면은 굉장히 단조롭고 수익성을 계속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매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에 굉장히 힘들게 매매를 하지 마세요. 유로 관련해갖고. 시기라는 게 있고 시황이라는 게 있고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유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조정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황 자체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저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 흔드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케이스였으면은 이제 22회의록 공개해서 그 문구에 대한 삭제만 의견이 안 나왔다면 저는 매도를 들었을 텐데 네네. 삭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달러 인덱스의 60분봉에서 이제 추세대가 뚫리면서 굉장히 장세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도 아닌 매수도 아닌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형성된 만큼 네네. 관망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또 2월 전에 나와주셨을 때 유로 FX에 대해서는 이번 달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뷰를 먼저 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장에 ECB 쪽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해설위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폴로업이시잖아요. 저는 네. 조금 마스터님과 어제 그 의사록 공개의 네. 힌트를 좀 약간 달리 얻었어요. 다른 그러니까 부분에서 오셨나요? 긴축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완화를 하겠다는 말은 이제 삭제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어제 네, 했던 네. 말은. 네.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긴축밖에 안 남았구나. 완화 결국엔 아니니까. 완화가 아니니까 긴축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짜 기본적으로 유로 그러니까 ECB나 독일 관련 지표들 서베이 지표들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한두 차례 금리 인상 혹은 긴축을 한다고 해서 크게 뭐 훼손되지 않거든요. 그 흐름은.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런 스탠스를 따라가야 되는 게 일본과 유럽이고. 그래서 네. 저는 눌리면 매수입니다라고 했는데 유로는 1차 그냥 그런 뭔가 지지 라인 1.2300이죠.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이제 매수를 저는 어차피 이런 마스터님과 약간 여기 출연 중이신 마스터님과 전 약간 좀 긴 호흡으로 매매하는 걸 그렇죠. 추천을 좀 드리기 네네. 때문에 그 1.2300 자리면은 뭐 한 전체 가능 수량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롱텀으로 한번 보실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예, 저는 매수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같은 팩트 안에서 네. 다른 힌트를 좀 얻으신 것 같은데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다. 긴축이다라는 그런 힌트를 좀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가 좀 늘려졌고 매파적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 쪽의 나라도 이 같은 기조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 긴 호흡이죠. 네. 네네. 그리고 달러 네. 인덱스의 영향으로도 상당히 사실 달러의 뭔가 정치적인 그런 환율 정쟁 이슈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네.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혹시라도 여기서 뭐 더 급등을 해버려서 유로 약세로 전환이 조금 된다라면은 네. 이번 매수는 저는 손절을 조금 확실하게 긋고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 네. 매수 자리는 한 1.22, 한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이번 레벨은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면 예, 아니면 혹은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면은 네.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직전 저점을 좀 손절칙으로 잡고 1.22, 네. 8 한 50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로FX에 대해서 뭐 긴 호흡과 장기적인 뷰에 대한 투자 전략도 또 송주치 해설위원님 통해서 들어보고 있고요. 또 마스터님의 의견도 함께 좀 병합해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눌림시 매수적인 접근으로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 발맞춰서 가격대를 좀 모아가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손절을 좀 정확하게 잡으시고 매수적인 접근 해보시라는 그런 장기적인 뷰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본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이 11시 44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을 한 지 10분이 지나간 시간인데요. 개장 이슈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지금 3대 지수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라는 점 전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가 다시금 좀 160포인트 정도로 지금 상승폭을 살짝 줄인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흐름도 괜찮습니다. S&P 500 0.7% 상승하고 있고요. 기술주 어제에 이어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0.8% 정도 상승했다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earning scout라고 하는 이 기업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기업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샴페인 프로블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샴페인을 터트릴 만큼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좀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좀 잘 굴러가고 있지만 그 때문에 좀 과열이 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이렇게 좀 콜드, 그러니까 좀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점프 스타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본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내놓으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7년 만에 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증시에 좀 연관될 수 있는 게 일단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가고 거기에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우려감이 오면서 증시가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비관의 지지가 됐던 것이 이런 펀더멘털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실적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어제장의 본장에서는 아쉽게도 나스닥이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 나스닥도 탄력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현재 개장 뉴스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조금 변화했는지 개장 후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다시 고점 상승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720포인트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다시 힘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6815.16포인트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조금의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더욱더 하락폭 깊어가고 있는데 1.23090달러 선에서 0.32%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지금 막 1330달러가 또 이탈이 됐네요. 0.33% 빠진 가격대로 1329.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조금 더 상승 높여갑니다. 62.9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63달러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0.43%까지 상승분 높여가면서 61.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크루드오일이 다시 한번 63달러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신세계 일부 다양한 이슈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못다 이론 이슈와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